광주와 전남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가 나온 가운데 두 지역과 가까운 고창군과 국민들도 긴장 속에 방역과 개인 위생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전북의 역과 터미널에 열화상 카메라가 없는 곳이 많은 데다 풍기 현상으로 설치도 쉽지 않습니다. 전북에서 유일하게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를 진단 검사하는 곳인 전북보건환경연구원이 검사 의뢰가 늘면서 24시간 가동되고 있습니다. 산업 고용위기 지역인 군산에 단기 일자리를 제공하는 희망근로 사업이 정부의 예산 지원이 끊겨 중단 위기에 놓였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와 전남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 3명이 잇따라 발생하면서 긴장감이 높아지는 곳이 있습니다. 전남과 경계를 맞대고 있고 많은 주민들이 광주를 오가며 생활하는 고창입니다. 이미 광주의 확진자와 접촉한 고창 주민 4명이 자가격리까지 된 상황입니다. 송창룡 기자가 보도합니다. 보건소 앞에 선별 진료소를 설치하기 위해 분주히 움직입니다. 광주 환자와 접촉한 주민 4명이 자택에서 격리되고 감염병 문의만 하루에 20건 가까이 오는 상황에서 더 이상 늦출 수 없습니다. 진료를 받고 상담을 받고 불안감을 하여튼 경감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다하고요. 광주를 오가는 시외버스가 하루에 52차례나 운행하는 터미널에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안내문과 손 소독제가 비치됐습니다. 일 때문에 오늘도 광주를 갔다 와야 하는 승객들은 불안하기만 합니다. 광주와 나주에서만 3명의 확진 환자가 발생했고 수백 명이 자가 격리됐다는 소식을 들었지만 마스크 하나에 의존해 갈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 뭐 걱정이 돼도 일이 또 있으니까 또 안 갈 수도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런 면에서도 또 우리가 또 저기 집에 있을 수는 없는 거예요. 평소 광주의 큰 병원을 찾던 주민들은 아예 갈 생각을 접었습니다. 시간이 더 걸리더라도 전주 등 다른 지역을 택하고 있습니다. 광주도 전남대도 있고 뭐 21세기 병원에도 있고 환자들이 간다고 방송이 나오대요. 암만 해도 환자 없다는 데보다는 가기가 더 무섭지요. 들불처럼 번지고 있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에 지역의 불안감은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JTBC 뉴스 송창룡입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을 막는 필수 방역 장비 가운데 하나가 바로 열화상 카메라입니다. 그런데 전북엔 역과 공항 등 단 4곳에만 열화상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자치단체가 부랴부랴 장비 구입에 나섰지만 주문량이 폭주하면서 구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하원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하루 15,000여 명이 오가는 익산역입니다. 열화상 카메라가 일일이 승객들의 체온을 측정합니다. 체온이 37.5도를 넘으면 경보가 울리고 이상 증세가 있는 경우 선별진료소로 옮겨 조치를 받습니다. 익산역은 전라북도의 철도의 관문이기 때문에 저희가 예방 차원에서 바이러스 예방 차원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이 지역사회까지 확산되면서 발열 등 이상 증세가 있는 환자를 신속하게 찾아내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해졌습니다. 하지만 도내 터미널 가운데 이런 열화상 카메라가 설치된 곳은 익산역과 정읍역, 군산항과 군산공항 등 단 4곳뿐입니다. 공항 이용객들이 많이 찾는 전주 버스터미널은 물론 전주역에도 설치돼 있지 않습니다. 도내 시군이 보유하고 있는 열화상 카메라가 16대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전주시가 급하게 10대를 구매하겠다고 나섰지만 최근 주문량이 급증하면서 구입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중국 유학생이 많은 도내 대학들도 기숙사 등에 설치하기 위해 도입을 서두르고 있지만 제때 장비를 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공급이 부족하다 보니까 당초 2월 13일쯤이면은 구비가 가능할 것으로 봤는데 아마 이게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2월 말쯤에나 지금 구입이 가능할 것 같다. 바이러스 여파에 귀한 몸이 된 방역 장비가 보건당국의 애를 태우고 있습니다. JTBC 뉴스 하원호입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진 여부를 검사할 수 있는 기관은 전북에는 전북보건환경연구원 한 곳뿐입니다. 최근 검사 의뢰가 늘어나면서 연구원은 24시간 비상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나금동 기자의 보도입니다. 환자의 목안에서 긁어낸 가래와 침 같은 검체는 먼저 음압 실험실로 보냅니다. 실험실 안에서 방호복을 입은 연구원들이 유전자만 뽑아냅니다. 유전자에 시약을 넣은 뒤 유전자 증폭기에 넣으면 결과가 나오는데 이 모든 과정에 6시간이 걸립니다. 유전자가 존재하면 양성이 되는 거고 존재하지 않으면 검사 결과 음성이 되는 건데요. 이 유전자를 증폭을 해서 여러 가닥의 유전자를 만들어서 우리가 검사에 충분한 양을 만드는 과정을 이 장비가 진행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전북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진단기관은 전북보건환경연구원 한 곳뿐입니다. 검사 가능 인력은 15명입니다. 지난달 24일부터 지금까지 32명을 검사했고 군산 62세 여성 1명만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전라북도 보건환경연구원은 현재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진단 검사를 위해 24시간 근무 체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직원들은 언제 검사 의뢰가 들어올지 몰라 청사에서 숙식을 해결합니다. 그 당번을 선 직원이 현재 상황에서는 다음 날 집에 들어갈 수도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좀 피로도가 가중되어 있긴 하지만 지금 도민들께서 좀 불안한 시점이기 때문에 저희도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틈틈이 공부도 게을리할 수 없습니다. 아무래도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이기 때문에 저희에게 뭐 질문이 들어왔을 때나 이런 답변을 하는 데 있어서 저희가 잘 알아야 하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공부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르면 다음 주 수요일부터 전북대병원도 코로나 바이러스 진단검사 기관으로 지정될 예정이어서 더 많은 검사가 가능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JTB 뉴스 나금동입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확산되면서 중국을 방문하지 않았더라도 해외 여행을 다녀온 뒤 14일 안에 발열이나 호흡기 증상이 있으면 바이러스 진단 검사를 받게 됩니다. 전라북도는 질병관리본부의 의사환자 기준 지침 변경에 따라 오늘부터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이 의심된다는 의사의 소견이 있을 경우 바이러스 검사를 하기로 했습니다. 도내 감시 대상자는 모두 148명으로 8번 환자 접촉자 83명, 16번 환자 접촉자 6명은 자가격리돼 있고 나머지 59명은 능동감시 대상자입니다. 도내 첫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인 군산 62세 여성은 폐렴 증상이 사라지는 등 상태가 호전됐지만 바이러스는 남아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전라북도는 이 환자에게 에이즈 치료제와 항바이러스 약물을 투여해 치료한 결과 안정적인 상태를 보이고 있지만 이틀 전 실시한 바이러스 검사에서 양성 반응이 나왔다고 밝혔습니다. 확진자가 완치 판정을 받으려면 하루 간격으로 2번 바이러스를 검사해 모두 음성이 나와야 합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이 천재지변으로 판단되면서 수업 일수 감축이 허용됩니다. 수업 일수 감축은 학교장이 최대 10%까지 줄일 수 있는데 초중고등학교의 법정 수업 일수는 190일 이상입니다. 지난 3일부터 2주간 휴업에 들어간 군산의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 144곳은 법정 수업 일수를 채우기 어려울 경우 수업 일수를 줄일 수 있게 됐습니다. 한 인터넷 언론사가 임실군을 집중 비판했습니다. 임실군은 사실과 다른 보도라며 반발했고 이 갈등은 법정 다툼으로 번졌습니다. 언론중재위원회는 사실 왜곡이 인정된다며 언론사에 배상 결정을 내렸지만 법원은 위법성이 없다고 판시해 논란을 낳고 있습니다. 오정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3월 한 인터넷 언론사의 잇따른 보도, 임실군을 비판하는 내용입니다. 임실군 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불법단체라고 했고 불법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법을 무시하고 헐값에 농공단지를 민간에 넘겼다. 여기엔 불법 커넥션 의혹이 있다고도 했습니다. 임실군은 적법성을 증명하며 정정보도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습니다. 허위보도로 명예가 심각하게 훼손됐다는 건데 앞서 언론중재위원회는 왜곡과 허위 기재가 인정된다며 정정보도와 함께 1,000만 원 배상 결정을 내리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이례적으로 언중위와 다른 판단을 내렸습니다. 임실군이 허위와 왜곡이라고 지적한 대부분에 대해
기자가 단순히 의견을 낸 것이라고 본 겁니다. 그러면서 지자체에 대한 감시 비판은 정당한 언론 활동이므로 위법성이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임실군은 반발합니다. 특히 법정 다툼과 별개로 해당 언론사가 비판 기사를 쓴 의도를 지적했습니다. 기자가 직접 찾아와 후원 광고를 요청한 뒤 반응이 없자 비판 기사들이 집중돼 작성된 건 악의적이라는 주장입니다. 보도 배경에 대한 꼼꼼한 고려 없이 악의가 없다고 단정한 건 아쉬운 판결이라는 말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언론사가 급증하면서요, 한정된 지역 언론 홍보 예산을 둘러싼 갈등이 굉장히 심화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역 언론이라는 현실에 대한 이렇게 맥락 고려 없이 좀 지나치게 소극적인 해석을 한 게 아닌가. 해당 언론사는 비판 기사들은 광고와 무관하고 충분한 취재를 거친 결과물이라고 답했습니다. 임실군은 항소를 준비 중입니다. JTB 뉴스 오정현입니다. 제3지대로 불리는 바른미래당과 대한신당, 민주평화당의 통합 논의가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는 제3지대 통합의 한 축인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와 만나 통합에 대한 의지를 확인하고 큰 틀의 의견을 교환할 예정입니다. 면담 이후 큰 이견이 없을 경우에는 늦어도 다음 주 각 당 통합추진위원장들이 당명과 지도부 구성을 논의할 것으로 보여 통합신당이 구체화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정태검 전 도의원이 4월 15일에 치러지는 진안군수 재선거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정태검 진안군수 예비후보는 군민의 자존심을 회복하고 흐트러진 지방자치를 복원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며 생태계 복원과 친환경 힐링의 진안 만들기 등을 약속했습니다. 현재 민주당의 진안군수 공천을 신청한 사람은 모두 7명이며 무소속으로 3명의 예비후보가 뛰고 있습니다. 산업과 고용 위기 지역인 군산시는 2년째 정부 예산을 지원받아 단기형 일자리 사업을 추진하면서 취약계층에게 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예산이 아직까지 확보되지 않아 사업 추진이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김진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군산시의 단기형 일자리 사업인 희망근로 사업은 실직했거나 저소득 계층이 우선입니다. 2018년 산업과 고용 위기 지역으로 지정된 이후 해마다 2,000명이 넘는 취약계층이 혜택을 받았습니다. 정부는 지난해에도 이 사업에 120억 원이 넘는 예산을 지원했습니다. 군산시는 올해도 지난해와 비슷한 2,500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할 방침입니다. 그러나 올해 희망근로 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될지는 미지수입니다. 아직까지 정부 지원 예산이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행정안전부는 확보된 예산이 없어 현재로서는 지원을 장담하기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올해도 이제 본 예산은 없었고 아직 예비비라든지 그런 계획이 없어서 올해는 지금까지는 아직 계획이 없습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군산시는 우선 생계가 곤란한 주민들을 대상으로 자체 예산을 투입해 일자리 제공에 나섰습니다. 그러나 일자리가 200개에 불과해 지난해 같은 기간 900개를 제공한 것과 비교하면 턱없이 부족한 수준입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도 목적 예비비와 정부 추경을 통해서 한 125억 원 정도 그렇게 저희가 확보를 해서 희망근로 지원 사업을 추진했거든요. 그래도 올해도 동일하게 그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건의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오는 4월로 예정된 산업과 고용 위기 지역 종료입니다. 연장이 안 될 경우 정부 지원을 기대할 수 없어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JTB 뉴스 김진영입니다. 전북교육청이 일주일 만에 졸업식 등을 정상 운영하라고 지침을 바꾼 배경에 의문이 일고 있습니다. 전북교육청은 지난달 28일 각급 학교에 졸업식과 입학식을 반별로 진행하라고 권장했지만 지난 5일 군산 지역을 빼고는 처음 계획한 대로 정상 운영하라고 지침을 바꿔 안내했습니다. 하지만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진정되지 않고 있는 데다가 대학들은 졸업식과 입학식을 아예 취소하는 상황인 점 등을 고려하면 전북교육청이 지침을 바꾼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는 지적입니다. 시내버스 방역이 허술하다는 어제 전주방송 보도와 관련해 전주와 정읍, 고창의 시내버스가 소독을 강화합니다. 이들 시군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을 막기 위해 당초 주 1회였던 소독을 매일 소독하는 것으로 변경합니다.
군산과 남원은 이미 시내버스 1일 소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신종 코로나 발병 이후 시내버스 방역을 강화한 시군은 모두 5곳으로 늘었습니다. 저소득층의 주된 소득자가 격리될 경우 1회에 한해 긴급복지급여가 지원됩니다. 지원 내용은 월 356만 원 이하를 받는 4인 가족을 기준으로 생계유지비 123만 원, 의료비 300만 원, 주거급여 29만 원 등입니다. 전라북도는 구체적인 지원 금액이 가구별 월 소득과 재산에 따라 천차만별이라며 주민센터에 확인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전주시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피해를 입고 있는 중소기업과 중소상인을 지원하기 위해 자체 비상대책반을 꾸렸습니다. 비상대책반은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과 중소상인의 긴급 경영자금과 마케팅 등을 지원하게 됩니다. 한편 전주시는 한국소비자정보센터와 단속반을 편성해 마스크와 손세정제 매점 매석 행위를 집중 단속하기로 했습니다. 추위가 한풀 꺾인 가운데 밤사이 일부 지역엔 약하게 빗방울이 떨어지겠습니다. 내일 새벽부터 아침까지 1cm 안팎의 눈이 쌓이는 곳도 있겠습니다. 주말인 내일 아침도 큰 추위는 없겠습니다. 무주와 진안의 아침 기온은 영하 3도, 전주는 영하 1도에 그치겠습니다. 낮 기온은 3도에서 7도로 포근하겠습니다. 휴일인 모레 아침엔 반짝 추위가 찾아오겠고 이후부터는 기온이 점차 오르면서 다음 주에는 대체로 포근하겠습니다.